안녕하세요, 해축이입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리버풀 팬인 저로서도 올 시즌 들려온 이야기 중 가장 나쁜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리버풀 구단은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클롭 감독의 인터뷰를 공개했어요. 잠시 인터뷰 내용 보고 올게요. I will leave the club at the end of the season. I love absolutely everything about this club. I love everything about the city. I love everything about our supporters. I love the team. Love the staff. Love it. It is that I'm. How can I say that I'm running out of energy? So many good things. If you want to remember them, remember them. I will forever. I will cherish that 100%. Thank you. 클롭 감독은 21세기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끈 명장 중 명장이죠. 2015년 지휘봉을 잡은 후 리버풀에 많은 우승컵을 선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후임자를 찾는 것이 구단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역시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죠. 사비 알론소가 이끄는 레버쿠젠은 현재 무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8경기 승점 48점으로 1위이며 2위인 바이에른 뮌헨보다 4점이나 앞서고 있죠. 이 정도면 바이언의 독주 체제를 깨고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올 시즌 레버쿠젠이 유럽 축구 전체에서도 가장 핫한 팀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알론소 감독은 커리어상으로는 초짜 감독이에요. 1군 감독으로서 겨우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리그를 포함해 모든 경기 무패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유럽 각지 명문 감독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해요. 사실 대다수 리버풀 팬들은 언젠가 클롭 감독이 구단을 떠난다면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제라드가 아스톤 빌라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처참했죠. 뿐만 아니라 사우디 리그 감독으로 부임하며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수 시절 구단의 레전드라는 점, 또한 현재 감독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사비 알론소가 리버풀의 후임 감독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알론소가 리버풀 감독으로 온다면 어떻게 전술이 짜여질까요? 그것을 예상해보기 전에 현재 레버쿠젠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의 기본 전술은 3-4-2-1 또는 3-4-3이라고 볼 수 있어요. 1군 스쿼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난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폼을 보여줬지만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 살아난 루카스 흐라데키가 골키퍼 장갑을 낍니다. 주전 수비 라인은 에드몽드 탑소바, 조나단 타, 오딜롱 코소누가 위치하며 양쪽 풀백은 알렉스 그리말도, 제프리 프림퐁이 위치하고요. 중앙은 그라니티 자카와 에즈키엘 팔라시오스가 주전으로 주로 출전하죠. 공격 3명은 플로리안 비르츠와 요나스 호프만이 2선으로서 위치하고 빅터 보니페이스가 원톱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격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중앙의 팔라시오스와 자카는 센터백 가까이 내려와 1차 빌드업에 관여해요. 그리고 패스길이 보이면 바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시도하고 이 순간 레버쿠젠의 공격이 시작되죠. 이때 양쪽 풀백인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공격 라인까지 높게 올라가 공격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요. 또한 이 작업은 미드필더 라인의 패스 선택지를 늘리고 상대 수비 라인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죠. 또한 이선의 비르츠와 호프만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볼의 전개를 돕고 이후 공격에도 참여해요. 한국엔 토트넘 팬분들이 많은 만큼 제임스 매디슨 역할을 두 명이 동시에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론소는 3백을 유지하되 수비적으로 불안하거나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말도를 내려 비대칭 4-2-4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풀어가기도 해요. 이 경우 주로 오른쪽을 통해 공격 활로를 찾곤 하는데 상대 수비가 오른쪽으로 쏠릴 때 그리말도가 빈 공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때 해당 공간으로 볼을 찔러주면서 공격을 풀어나가죠. 또한 알론소는 훈련 시 여러가지 공격 모델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현재 아시안컵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이처럼 알론소 감독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 전술적 유연함을 발휘하곤 하는데 만약 알론소가 리버풀에 온다는 가정하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버쿠젠과 마찬가지로 기본 전술은 3-4-3, 1군 포메이션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격 작업 시 아놀드가 전진하며 살라와 오른쪽 라인을 형성하죠. 이때 롱패스에 능한 맥칼리스터가 1차 빌드업에 관여해주고 엔도는 옆을 받치는 역할. 이때 이 선에 위치한 소보슬라이, 살라, 아놀드가 동시에 전진하며 패스 선택지를 늘리고 상대 수비에 틈을 만들어요. 또한 살라와 아놀드 때문에 상대 수비가 오른쪽으로 몰리면 로버트슨이 왼쪽으로 오버래핑, 그렇게 생긴 공간을 또 다른 공격 루트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만약 리버풀이 실제로 이런 전술을 구사한다고 하면 해결해야 할 점이 두 가지는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엔도의 탈압박 능력입니다. 엔도가 현재 리버풀에서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약점도 있죠. 그것은 상대 압박이 강할 때 탈압박이 매우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약간은 허둥지둥대는 느낌도 있고 롱패스가 부정확해지기도 하죠. 저는 알론소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엔도와 맥칼리스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엔도가 잘해주지 못한다면 소보슬라이를 3선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루이스 디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모하메드 살라의 잔류 혹은 대체자의 영입입니다. 사실 현재 리버풀 공격에서 살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가 살라를 거쳐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영국 현지에서 살라의 사우디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선수 생활 말년에 들어가는 살라가 언제 이적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죠. 이에 리버풀은 감독이 바뀌는 한 시즌만이라도 살라를 지키거나 살라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선수 영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리버풀의 유력한 차기 감독 후보 사비 알론소의 전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리버풀은 알론소 감독을 잡을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